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104회 3.1절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선 여러가지 생각 중에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3.1절이라면 대한독립만세, 5등은 자해, 만방에 조선 독립국임을 선포하노라. 어딨지요? 물론 2월 28일 미리 그 독립선언서 채택하는 그 과정도 못 있습니다만, 어쨌든 3.1절 하면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그 어떤 그 올곧은 그런 면이 머리에 가장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딴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 정권에서 어쩐 일인지 그 일본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소위 파트너십, 이걸 하면서 도대체 3.1절 기념식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난 후에 이제 SNS를 보니까 여러 가지 참 가관인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이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느 페이스북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어느 신부가 몸이 아파서 이제 요양을 가면서 자기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남긴 말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abide with me,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에 이제 딸한테 하고 이제 남쪽으로 가서 몸을 좀 쉬는데 조금 한두 달 지나다가 이제 그 신부가 죽고 그 딸이 이제 그 아버지가 남긴 말을 가지고 어느 시인이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썼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를 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작곡을 했는데, 그 찬송가는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도 같은 나라에서 어떤 국경일에 그 찬송가를 부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축구라든지 뭐 할 때도 그걸 부르고,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그 마지막에 부르고, 네덜란드인가에서 비행기 사고 때도 이제 그걸 불렀다. 그 찬송가는 간디용이 좋아해서 인도의 어떤 국경일에 그렇게 부른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공교롭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항상 가까이 했던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잘법이라고 하는 걸 나는 깜짝 놀래. 이제 연세대학교 그 신학대학 분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렇지 잘날 법이라 해서 상당히 멋있게 강연을 하는 걸 봤는데 나도 한마디를 남긴다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일제어가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압박과 스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리고 해방이 돼서 그 가장 외쳤던 말이 아는 것이 힘은 배워야 산다. 이게 이제 그때의 그 철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시인들이 이제 정말로 멋있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 압박과 서름 중에도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것도 참 멋있는 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참 이것도 참 멋있는 시지요. 나는 그 70년대 초에 이제 그 대학으로 직장을 옮기게 돼서 당시에 그 시골에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 상당히 유식한 분이어서 이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저 대학 교수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이 하얀 손수건에다 나에게 그 지치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그 한자의 그 압축된 말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보면 그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특히 우리말 같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을 영어로 옮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 어떤 시를 이제 우리말로 영시를 옮기기가 또 어렵듯이 참 어려운데,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하면서 항상 그 기죽지 말아다오, 기죽지 마라. 그 말도 영어로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기죽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들이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해찰이라, 그 해찰이라는 말도 그렇게 일반화된 그 영어에 딱 맞는 그런 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지치, 부끄러움을 알라, 이것도 한마디로 딱 멋있게 되어 있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죽지 말라는 다운틀리스라고 이제 번역을 나름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약간 기죽지 말라. 그러니까 좀 당당해라 하는 말과 이제 통하는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대학 교수는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게 그 할머님의 말씀이어서 상당히 머릿속에 항상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정말로 내가 자식들에게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서 남길 수 있는 말이 뭘까 하고 생각하니까 제일 가깝고 제일 많이 쓰고 그런 말 중에 하나가 결국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알게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선 나는 교육자로서 어떤 경우나 그
뭐라 할까요? 깔본다라고 할까요? 인간을 그렇게 깔보면서 우월감 갖지 않고 깔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조금 배웠다거나 가졌다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거나 무슨 사업가거나 좀 힘만 있으면 그 이상하게 그걸 깔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 정권 하에서 소위 힘을 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본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만 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어떤 나라나 물론 아주 우월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도 푸틴 같은 경우에 금세 전쟁을 며칠 만에 승리로 이끌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꼭 강해서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현대 역사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마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운 짓을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육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잘 읽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 이후 해방돼가지고 바로 이제 6.25라는 전쟁이 발발돼가지고 전쟁 이후에 우리의 그 비극적인 사회 현상, 그 정신세계 아마 부재라고 봐야겠지요. 더욱더 그 정신세계 부재에다가 어디에 빠지기 쉬운 그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통성기도회라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통성기도회가 잘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세계 부재와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이렇게 치우쳐지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맨 무당이 판을 치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여러 가지로 지적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로 올바른 길에서 살아가려고 생각한다라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그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입시 제도를 조금 바꾼다, 그런 게 개혁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숙된 인간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할, 사실 그 법조인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특별하지도 않는 존재들이 아주 훌륭한 척하고 뭐 대단한 척하는데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더욱더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면서 우리가 참 인간이 한 그 860개 정도의 머릿속에 뉴런이 뭉쳐졌다, 흩어졌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감각적 요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고 뭐 다 하는데 지금 현재 대략 AI의 경우에 한 170억 개 정도에서 그저
한 200억 정도의 여러 가지 변이 요소를 종합해서 하는데, 그게 만약에 점점 이제 많아지면 더욱더 인간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세상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 생활과 엄격한 기준 하에서 내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고도의 그런 창의적 능력을 발휘해야 아마 나라가 바로 서고 튼튼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특히 지치라는 말을 남기면서 적어도 부끄럼 없게 살아보려고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